네, 지금부터 여성 동학 다큐소설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동학 소설 언니 팀의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리산 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이고 주말이라 바쁘실 텐데 몸과 마음과 시간까지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빈 소개는 불 켜주세요. 내빈 소개는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내빈이어서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 끝에 쭉 앉아 계신 분들께서 저희 오늘의 주인공이신 작가분들, 동학 언니들이시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저희 오늘 자리를 축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요. 언니들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얼굴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한 분씩 등장하고 언니들이 쓴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작가들이 차례로 등장할 텐데요. 격려의 박수는 마지막에 함께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깔아주신다 하셨거든요. 음악 준비되나요? 네, 먼저 소설팀의 왕언니 고은강순이십니다. 네. 황상편, 세월의 딸, 용담할매, 동편, 깃발 날리다를 쓰셨습니다. 젊어서는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 마음에 안 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았고, 네, 천천히 가주세요. 제족도 되고 구속도 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명상 수행을 하면서 각자의 영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빠르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학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동학소설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동학하는 과정에 무기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되면서 평화어머니회를 꾸렸습니다. 생각을 실천하며 현장을 누비고 계십니다. 고은강순 언니십니다. 멘트를 정정할게요. 마음껏 박수 쳐주세요. 다음은 김연옥 언니십니다. 강원도 편을 쓰셨습니다. 해월가 장일순 선생님을 다룬 님모심입니다. 현옥 언니는 전라남도 신지도에서 태어났습니다. 99년부터 요가와 명상에 입문했고 2008년 서점가 상상, 2010년에 시와 사람사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남중학교 수석교사로 명상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박석행선 언니이십니다. 북한편 도의의 꿈을 썼습니다. 고향은 서울입니다. 행복평화학교 명상회원으로 현재 경동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학생들과 격이 없는 소통을 즐기고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국어교사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두려움에서 왔다고 생각하면서 우주적 사랑으로 연대할 때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언니십니다. 네 번째 박이용은 언니입니다. 충청도 서산, 태안, 연산 지역을 다룬 내포에 부는 바람을 썼습니다. 충남 연산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자랐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위해 명상과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가하는 몸매가 예술입니다. 빛들이라는 명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명상 지도자로 활동 중이십니다. 소설팀에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 역할을 맡아오기도 하셨습니다. 박이용은 언니십니다. 네, 다음은 병혜입니다. 목청 차남편 해성산 달빛을 쓴 소설팀의 귀여운 막내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나 드넓은 바다와 높은 한라산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제주와 오키나와를 오가며 동북아 평화의 균열을 내는 군사기지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를 연재하는 등 기자 생활을 10년가량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 공동취재단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제주신문 기자로 활동 중인 변김경혜입니다. 네, 다음 6번째 유희혜경이십니다. 아직 못 오셨죠? 네, 오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면 이장상미 언니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공주편 비구름을 삼킨 하늘을 썼습니다. 인삼을 깍두기 담아 먹는다는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가들을 벗삼아 마음껏 뛰어놀고 그래서인지 정서가 아주 해맑습니다. 대전으로 이사와 우연인 듯 운명인 듯 남편을 만나 아이 둘의 엄마가 되었고 우금티에서 10분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우병 사태 이후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어린이책 시민연대, 여성인권연대, 희망꿈 공주 학부모회, 우금티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장쌤이십니다. 네, 다음은 임채소연 언니십니다. 서울 경기편 겨울이 깊을수록 봄빛은 찬란하다를 썼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북한산 자락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만들고 대학에서는 교지 편집위원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와 잡지사와 출판사에서 남의 글만 만지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욕심과 경쟁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개벽을 실천하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임채소연 언니십니다. 네, 다음은 정희춘자 언니십니다. 해남, 진도, 제주도 지역을 다룬 피어난 꽃을 썼습니다. 해남에서 태어나 25년째 고향에서 중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성격은 시원하고 사투리는 구수해서 소설 쓰면서 피드백 주고받는 과정에 언니들을 많이 즐겁게 웃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재빨라서 청산에서 워크숍을 할 때마다 밭에 나가 잡초 정리하는 것을 도맡아 하시기도 한 정희춘자 언니십니다. 오래 기다린 한박준혜입니다. 충청도의 연산, 대둔산 전투를 다룬 은어리를 썼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대학교에서 총여학생 회장을 지냈습니다. 2006년에 정선원 선생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는데 데이트 코스가 동학 유적지였습니다. 연애 8개월 만에 15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해 공주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운동가 국제연대 활동에 뜻을 두고 있고 이거 제가 어제 썼는데 어제까지 수배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 한박준혜입니다. 네, 언니들 이제 앉아주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글 쓰시느라고 13권의 책을 축하해주러 축사해 주시는 분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사를 듣는 시간인데요. 먼저는 최은국 선생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풍우나 인사동 낭인들의 활빈한 당주, 바른 시료도 가슴을 뜨거운 가두의 철학자 또는 해직 기자들에게 집을 한 채씩 사준 민주화 운동의 든든한 후원자. 제가 좀 더 나이가 많았다면 선생님께 집을 한 채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쿨한 할배, 시대의 어르신이라는 호칭도 가지고 계신 최은국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앞쪽에 네. 아주 다 하신 다음에 축사하는 줄 알고 지금 축사해. 나한테 한다는 의견을 들었길래. 아우 죄송합니다. 네. 어리버리 사회라.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축사를 빨리 듣고 거짓말이 싶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도서헌정도 안 하고 축사를 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서헌정 시간이. 저희가요 리허설을 못했어요. 그러면 13권의 책을 도서 헌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가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네, 나란히 서셔서 보자기를 들어서 앞에 계신 분들께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촬영이 끝났으면 이제 올라가서 앉아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제 2분 30초를 채우기로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쓴 거는 청산편이고요. 제목은 해월의 딸 용담 할매입니다. 해월한테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귀촌에서 살고 있는 청산에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한숨 잔다고 아빠 줄에서 걸어가. 아유 연습한 대로 안 되네요. 이 노래가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아마 듣는 노래 같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처음 들었다면 유년기를 끝내면서 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게 빛나 졸업식 노래죠. 빛나는 졸업장을 가슴이게 꽃다발을 하루 전사합니다. 예,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 이름이 정순철이에요. 우리 청산에서 왕언니들 오셨는데 청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동학하고 이 동요가 동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청산에 이사 갔을 때 우리 도정환 선생님이 보내주신 책 정순철 평전을 보고 비로소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정순철 평전을 보고 이 소설 작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열쇠가 되었는데요. 제 책의 주인공은 해월과 해월의 딸 최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 정순철 이렇게 세 명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해월의 딸 최윤이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는 1956년까지의 그 이야기를 다큐로 제 책에 담았습니다. 다큐 중간중간 약간의 창작이 가미됐지만 그 당시의 역사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아주 대단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 책을 보시기만 해도 한국 현대사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국정화 교과서를 넘어서는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책 소개할 때 내 책이 제일 재밌어, 내가 제일 잘 썼어 이렇게 하기로 짰거든요. 청산편 정말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훌륭하신 건요.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또 시간 재겠습니다. 네. 다음. 님모심이라는 역사 소설 쓴 김현욱입니다. 님모심이란 무슨 뜻이냐? 님이란 것은 이마 위로 높이 받드는 분. 모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존재를 모신다. 밖에 있는 위대한 존재를 모신다. 그런 뜻하고요. 어머니의 마음, 너그럽고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마음 이런 뜻도 있고요. 모를 심는다, 생명을 심는다 이렇게 다양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제 소설은 1894년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이 일어난 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안에는 동학사상이라는 훌륭한 사상이 밑바탕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것이 다른 일반적인 밀란이나 이것과 아주 차별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동학사상을 중심으로 썼는데요. 제 소설은 해월 선생님이 강원도로 피신해 오면서, 즉 최재호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에 강원도로 피신해 오면서 동학을 키워나가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장일순 선생님이 다시 그걸 현대화시켜서 실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동학 사상이 아주 좋은 게 많지만요. 핵심을 저는 딱 두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사상과 생명 사상입니다. 시천주는 뭐냐면 내 안에는 훌륭한 위대한 존재를 모시고 있다. 보통 이걸 양심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하여튼 여기 동학에서는 한울림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는 그런 존재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또한 그런 존재를 모시고 있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부모님이다. 부모님과 같은 존재고 모든 생명이 나의 형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상이 생명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존재도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그냥 나만의 존재가 아니죠. 이 쌀 한 톨에도 우주가 다 같이 합해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쌀 한 톨이라도 또 생명, 내 자신을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생명 사상이 잘 들어있습니다. 지금 왜 동학이 강조가 되느냐? 지금 전환의 시대입니다. 전환.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정신으로 또 그냥 이론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그냥 한 사람의 강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그런 공동체 정신, 그리고 강함에서 부드러움 시대, 이런 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개벽이죠. 이 개벽이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뀔 때 진정한 개벽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설은 이런 깨달음에 관한, 또 생명에 관한 소설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박석흥선 언니십니다. 저는 그 북한편 동의의 꿈을 쓴 박석흥선입니다. 저는 이제 황해도 동학군을 중심으로 그 소설을 썼는데요. 이제 다 쓰고 나니까 황해도의 해주성이랄지 또 지금 갈 수 없는 함경도의 원산, 그리고 동학이 크게 발현 나중에 하거든요. 그 평안북도 구성지방이 이제는 거의 이웃 동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친근한 그런 고장이 되었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이제 북쪽 지방을 맡다 보니까 그 분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단과 동아시아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조금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타이페이 또 오키나와 여기 많은 그 민중들의 삶이 우리나라와 정말 너무 흡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시대 동학이 그 연대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듯이요. 우리도 타이페이나 그 오키나와 시민들과 연대해서 그 동학의 그 정신을 계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북한편이라서 갈 수 없다는 게 많이 그 어려움이었는데 빨리 통일이 돼서 이 책을 북쪽에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동이고요. 그 동학의 정신을 잘 계승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이용은 언니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내포에 부는 바람, 그 충청도 서해 지역, 즉 면천, 지금으로 말하면 서산, 예산, 당진 이 지역을 썼습니다. 내포는 그 충청도 서해안 지역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 공동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도 물론 내포를 쓰지만 조선시대 역시도 내포라는 그러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내포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게 풍도 앞바다 뭐 이러면은 청일전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청일전쟁 당시에 그런 인적 물적 자원들을 그 일본군이나 청군이 굉장히 그 조선에 엄청난 요구들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인부나 말이나 이런 모든 물적 자원들을 대야 되는 곳이에요. 그것을 다 그쪽 내포 지역이 관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피신도 가야 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돈도 막대한 물자들을 대야 되고. 이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그러한 청일 전쟁으로 인한 그러한 막대한 그런 불편들을 감수했던 지역이 내포 지역입니다. 저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썼고요. 그리고 당시 내포는 모든 삼남에서 오는 물자들이 거기서 다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로막고 어쨌든 그 동학군들이 그러한 그 반이나 혹은 그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한 물자들을 탈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제 작품에는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청산유수처럼 말씀들을 하시네요. 저는 그 천안의 역사입니다. 세성산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중심으로 이렇게 쓰긴 했는데, 저는 1894년에 그 이렇게 봉기, 혁명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런 것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가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천안, 그러니까 지금은 천안에 이제 편입이 돼 있지만 당시에는 목천이었죠. 이제 목천이 중심인데 목천에서 동경대전이라는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학의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경대전이라는 책이 거기서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또 있는데 저는 이제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지식인의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양반 유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 동학에다가 이제 많이 결합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랬을까를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의 후손 이희인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 많고 학식도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노라는 정말 이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동학에 입도를 했을까에 조금 관심이 쏠렸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칠성이와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수련이라는 인물인데 그 두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지만 우리가 어떤 대의, 어떤 동학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관찰자이면서 뭐 액션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그 동학이라는 게 1894년에 어떤 혁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요즘 조금 생각이 조금 달리 동학에 대해서 보이는 게 우리의 근대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학에서 많이 찾게 됐습니다. 물질적 근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의 근대 과연 그 시대 때 근대는 우리가 그 근대의 뿌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성산 달빛이고요. 나중에 그 달빛이 햇빛처럼 정말 찬란하게 우리 동학이 많이 알려지고 많이 사람들한테 공감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담이 되네요. 잠깐만 숨 좀 돌리고 네 잠깐 시간을 좀 천천히 빨리 끝나고 싶죠. 네 이혜경 언니 나와주셔서 천천히 나오시고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시간이 너무 늘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아직 3분을 넘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다음 이장상미 언니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공주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언니들과 다르게 저는 제 집 앞에서 우금티가 바로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갈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동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편하고 쉽게 책을 써서요. 책도 참 편하고 읽기 좋고 읽기 쉽다고 그럽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아마 마음은 저기 광화문 광장으로 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법 집회다, 불법 집회다, 뭐 가면을 쓰고 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1892년 충청남도 공주에 그 저희 공주시 충청 사대부고 앞이거든요. 그 앞이 충청 가면 그 자리에서 1000명이 넘는 합법적인 집회가 거의 뭐 그 전에 있었겠지만 어쨌든 거의 저는 최초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합법적으로 집회를 한 그게 동학을 용인해 달라 이런 거가 1892년에 있었던 거를 저는 중심으로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어떤 교두부 역할을 한 시작점이 저는 그거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1892년 공주 집회, 공주 치회 이렇게를 중심으로 썼고요. 그래서 제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주인공 의령이 빼놓고는 사실은 거기 다 정선원 선생님이라고 책 있는데요. 공주와 제 책이 항상 생각하는데 제 책을 읽으시려면
공주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세트입니다. 그 책을 읽으시면 그 안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제가 소설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의령이 말고는 다 거기에 한두 줄이라도 다 나와 있는 그런 이 역사의 인물들이에요. 보통 뭐 해월이나 전봉준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두 줄 나와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인공이 된 제 소설이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남편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같이 안 왔는데 디스를 하고 있거든요. 제 남편을 제가 만난 지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낚시 월간 낚시 뭐 외에는 책 읽는 거를 못 봤어요. 뭐 저 없을 때 읽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눈으로는 본 건 없는데 그 사람이 책을 읽더라고요. 예, 부인 책을 할 수 없이 읽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거 네가 다 썼냐고. 뭐 그래서 뭐 교정이나 이런 것들은 출판사에서 도움을 줬지만 어쨌든 내 머리에서 나온 건 맞다고 그랬더니 재밌다고. 예. 남편이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여기 있는 소설보다 제 책이 제일 사랑 얘기가 많고요. 쉬워요. 확실한 그 삼자 구도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로맨스적인 소설이 짙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부터 이제 저는 좀 19금 거는 다 뺐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눈 침침해서 안 보이시면요 며느님들이나 손자들한테 읽어달라고 하시면 정말 재밌게 그리고 읽으면서 동학이 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이 올렸네요. 그러면 저는 공주의 이장상미 비구름을 삼킨 하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임채소연 언니십니다. 임채소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경기편 겨울이 깊을수록 봄빛은 찬란하다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고요. 보통 겨울이 깊고 추워야만 봄에 새 생명들이 건강하게 싹트고 자라난다고 하죠. 그런 뜻에서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그 1대 교주, 동학 교주가 수은 최재호 선생이고 2대 교주가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고 3대 교주가 지금 제가 주인공으로 한 손병희 선생님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손병희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손병희 선생님에 의해서 인내천 사상이 확립이 되었고 또 손병희 선생님에 의해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보통 3.1 독립운동이라고 했을 때도 또 유관순 누나만 생각을 하고 막상 손병희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고요. 손병희 선생님과 또 셋째 부인 주옥경에 대해서 제가 여주인공으로 삼았는데요. 그 주옥경 여사는 원래 명월관 기생 출신이에요. 그런데 손병희 선생님을 만나서 천도 교인이 되고 또 3.1 운동에 보이지 않는 역할들을 하고 나중에는 또 천도교의 중요한 인물이 돼서요.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생애를 살았던 분인데 제가 이번 소설을 통해서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가 나비거든요. 이 나비의 꿈은 또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 위안부 문제까지 제 소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 피해 여성을 돕는 나비 기금이라는 것인데 이 나비가 어떤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고요. 제가 그런 모티브로 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저는 하다 보니까 많이 떨리네요. 예, 더 잘하시는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춘자 언니이십니다. 저는 해남 진도 제주편을 쓴 정의춘자입니다. 3번 발표를 넘기면 아주 패 죽일 것처럼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3번을 넘기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3번 안에 반드시 자기가 1등이라는 걸 알리래요. 그런다 하면 저는 작품밖에 없어요. 이 작품은 1등짜리거든요. 저는 제가 준비한 것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전라도 사투리를 좀 썼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재밌다 그러고 아주 일부 사람들은 읽기가 조금 힘들다. 이게 천천히 읽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내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제가 시범을 보이려고요. 이 장면은 선종인이하고 제가 할게요. 선종인이하고 김유복이하고 둘이가 친구거든요.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황산면, 해남군 황산면에 태풍이 불어요. 그때 동학 가보년 1년 전에 실제로 태풍이 불었어요. 저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무지막지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마 논이 다 물에 잠겨불고 바닷물이 해남까지 다 돌아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동네 사람 여행을 떠난 그 동네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그 장면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짐 힘내슈야. 사람 안 상하고 살았은 게 다행으로 알고 일었습시다. 내가 내일 일찍 하니 와서 솥자리 맹글어 걸어줄게라니. 누구신디라고 고마운 말씀을 시오. 집집마당 다 자기 집 선본이라고 바쁠 것인디. 아짐 일 도와주려고 우리가 왔는갑서. 우리는 그 전유의 접주집에 일 보러 온 사람들인께 걱정 말고 시킬 일 있으면 말만 하시오.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내일 찾아올게라고. 젊은 사람들이 참말로 고맙구마. 박영감이라고 하면 다 알 것이네. 이라고 신세를 져도 들란가 모르겠네. 이제 둘이가 도와주고 내일 아침에 오기로 하고 떠납니다. 머시마 둘이가 바랍니다. 성 덕분에 내가 오늘 많이 배웠어. 너 도와주는 것이 솔찬히 재미나구마. 왜 그럴까? 손해보면서 왜 재밌을까? 손해가 아닌 게 재밌지야. 그 양반도 안 올림, 나도 안 올림. 한올이 조용히 허락하시오. 한올을 내팽개쳐 불면 그것이 손해 막심이지 안 그러냐? 그런데 선종이가 김유복을 뻔히 쳐다봐요. 빤히 그런 게 내 얼굴에 뭐 묻었냐? 비 맞아갖고 깨끗할 것인디. 아야 동상아 비 들어간다 입 닫으라와. 할 말 있으면 싸게 해보라. 그냥 나 성 따라다니면서 평생 살아볼까? 이라고 놈들 도와주면서 지랄한다. 내년 가을이면 장기 갈 놈이 뭔 소리냐? 사주 단지까지 왔다 갔다 했다면서 생각보면 글래. 하여간 뭔 말을 못해. 나 띄워놓고 성 혼자서 일하고 재미나게 살려고 그러지. 나는 장계 가도 일하고 살 거야. 각시랑 같이 댕기면 더 재밌겠지? 그러고 본 게 너 오지랖 또 솔차이 넓어져 버렸다니.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만집니다. 그래 뭐하는 것이 시방? 놀래기는 짜싸게 얼마나 쫓겨나고 걸리적거린 것도 없구만은. 언제 봤다고 쫓겨나다게? 청하면 삼천리제 니 거는 보나마니 요만하다야. 아이고 종인이 각시는 복도 없지 인자 어쩔란고. 감사합니다. 재밌지라? 유일하게 시간을 초과하셨습니다. 다음 한박순의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산 논산편을 쓴 한박준혜라고 합니다. 아까 제 소개하는데 반을 제 남편 얘기를 해서 제가 출판 기념을 하는 건지 남편이 출판 기념을 하는 건지 좀 착각했는데 사실 제가 좀 소설 작업을 할 거라는 인생의 과정에서 변수가 됐어요. 제가 변수가 있었던 게 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것과 이번 소설 작업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공강 선생님 이사 가셨다 해서 이제 집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한참 공강 선생님이 이제 동학에 필이 꽂히셔서 공강 선생님 성격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래서 동학을 막 얘기하면 소설을 써야 된다 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긍정적 표현을 하거나 고개 끄덕이면 거기에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묵묵하게 듣는데 이제 근거로 내밀었던 게 저희 남편하고 이제 박명수 교수님이 쓰셨던 공주 역사 책을 들이밀면서 이 책을 보면 소설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저거 책이 만약에 제 남편 책입니다 하면 고은광 선생님이 바로 저를 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었어요. 근데 끄트머리쯤에 양심이 막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밝히지 않으면 남편을 부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좀 제 남편 책이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공강순 선생님한테 물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제가 그 소설을 쓸 자신이 좀 없었는데 그 연산이라는 지역이 이제 그 일본 교수에 의해서 이제 연산에서 우금티 전투 끝나고 연산에서 정말 대규모의 전투가 있었고 이제 그 갑신년 후반 그 무장봉기 투쟁 과정에서 유일하게 일본 병사가 사살되는 그만큼 치열했던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또 대순산으로 넘어가서 최후 항쟁을 벌였던 과정에서 그 과연 그 조선 유학의 중심지였던 그 연산에서 과연 이 대규모의 그 전투를 벌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민심도 그 지역의 민심도 무시할 수 없는데 과연 이 유학이라는 근거지 그리고 연산 상교에서 지도부를 만들고 연산 현강까지 동학에서 그 후방 지원을 했던 이것에 좀 끌렸어요. 사실 끌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일본 사람에 의해서 그 숨겨진 120년 전의 역사가 이제 밝혀졌던 것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문을 열게 됐고 제가 이제 주택의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름이 은월이에요. 왜냐하면 전방이 있다라면 후방이 절반이거든요. 절반이 없으면 그 아무리 앞에서 무기가 강하고 사람이 전투력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의 봉기가 일어났다라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 봉기에 걸맞은 후방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면 후방은 결국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을 담당했던 그 당시 여성들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좀 상상력을 가지고 그 당시 후방을 준비한 여성 지도자와 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연산 전투와 그 대둔산 전투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번에 한국 야구 그 구성원을 보호하니까 야구를 별로 좋아할 것 같진 않지만 이번에 한국 시리즈만 보더라도 야구조차도 끝나야지 끝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경기가 마찬가지로 역사가 시기별로 패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도 우여곡절은 있지만 끝나봐야지 누가 승자인 거를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고난은 있지만 반드시 저희가 개벽을 내지는 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저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혜경 언니이신데요. 잠깐 제가 소개 좀 드려야 됩니다. 언니 일어나시고. 네, 유혜경 언니는 섬진강 광양 지역을 다룬 잊혀진 사람들을 썼습니다.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전라남도 광양군 백운산 골짜기에서 태어나 대학생 오빠를 따라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광양과 순천 지역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고구마 거먹으면서 해작거리고 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 동학소설 쓰기에 합류하셨습니다. 네, 늦게 오신 유혜경 언니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찍 온다고 했는데도 오늘 많이 밀려서 결국은 이렇게 늦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뭐 자랑을 해라 또는 내가 제일 잘났다 하라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제가 이 소설을 쓰고 저희 아버지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78이 되실 분인데 제가 동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동학한 사람처럼 키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참 잘 키워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요즘에 그 자녀들 교육 문제 또는 뭐 헬조선이란 말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학의 사상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여기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처럼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좀 주고 마음을 편하게 좀 해주면 헬조선이란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도 공부해라, 또 뭘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저한테 항상 그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걸 믿어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뭐든지 하게 해주셨어요. 저희 집이 일남 5년대 제가 그 중에 큰딸입니다. 네, 저희 오빠가 있어요. 저희 엄마는 솔직히 오빠 밤을 삶으면 반 틈은 우리 오빠 줬어요. 나머지 반 틈을 가지고 딸 5이 나눠 먹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딸이든 아들이든 한 번도 차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생각이 나는데 동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섬진강 편을 썼는데 저 책은 섬진강에서 살아가신 의로운 사람들 이야기에 제가 방점이 찍혀서 동학도 동학이지만 내가 사는 광양 땅 구례, 남원, 하동, 진주 여기에도 이게 의로운 분들이 많이 계셨구나. 근데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가셨던 방향과도 별로 다르지 않은 정말 우리 가까운 어르신들이 이렇게 피 흘리며 이 땅을 지키려고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면서 많이 울었고요. 또 쓰고 나서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컸고 저도 이제 제 자식에게 조금 마음껏 자유를 주고 또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안 돼라는 말보다는 그래 해볼 수 있어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몸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고3 담임을 하면서 이걸 썼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 중학교 딸아이를 전혀 제가 돌볼 수가 없었어요. 평일에는 제가 고3 담임으로서 밤에까지 학교에 있었고요. 주말에는 제가 마지막이니까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딸 저기 와 있는데 저 아이에게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카드 주고 알아서 커라 이랬더니 너무 잘 큰 겁니다. 제가 그냥 아우 고맙다 고맙단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걸로서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성장하는 존재구나. 이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어주고 후원해주고 또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제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듯이 저도 제 자식을 또 제가 만나는 학교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국부사항에서 못 왔지만 소개해드려야 될 작가가 계십니다. 김정미서 어디 계세요?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한테 기운을 불어넣어준 저희의 치유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신 장흥편과 상주편을 쓰신 명희혜정 언니에 대해서도 잠깐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계시긴 하지만 네, 장흥편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르고와 상주편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하늘을 울린 뜻을 썼습니다. 고향인 전남 고흥에서 농촌 아이들의 정체성을 깨우는 독서 토론 동아리를 오랫동안 이끌었고 그리고 고흥에서 자라고 있는 700세대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토론 캠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오늘 참석 못해서 많이 아쉽고요. 2권의 책을 쓰셨고 출판을 위한 펀딩에 추종을 불허하는 기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이제 이야기를 다 드려서 아시겠지만 동학 다큐소설은 다양한 관점과 다채로운 인물 구성으로 동학 농민혁명의 입체적인 상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선적이고 영웅주의적인 시각을 지향하면서 여성과 생명 살림의 철학을 강조했고 역사의 이면에 존재해온 여성을 주체로 되살려냈고 그리고 동학을 살다 간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그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분들의 이야기를 작가님들의 얘기를 들은 분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막 여기 출판사에서 와서 순서 이제 숙지하고 계시냐 막 물어보세요. 축사 네 선생님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효암학원 이사장이시고요. 그리고 한국민족미학연구소의 이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세영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학 여성 작가분들이 축복을 받고 시작을 하는 날이어서 저는 제일 무엇보다도 오늘 이 10여 분이 첫 시작이 돼서 1집이고 2집, 3집, 4집, 5집으로 여성 작가분들이 끊임없이 1000만원이 넘도록까지 작가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뜻에서 제 말 길게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오키나와 문제라든가 대만 문제라든가 이 모든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모든 원나라도 청나라도 8기밖에 없었는데 손문 선생이 어쩌려고 56개 민족으로 짜게 나와가지고 그 말도 소수민족이라고 깔보는 단어로 제민족, 제다민족이라는 훌륭한 중국말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을 말하는 그 말을 내버리고 깔아뭉개는 소리인 소수민족이란 말을 만들어가면서 분리정책시키고 지배정책시키고 결국 중국이 불행의 불씨를 만드는 회교 도들의 문제, 위글과 회교의 다름 그 무수히 많은 것도 사실은 다 똑같은 정체성 이름은 한족이고 정체성 이름은 중국 사람입니다. 자기 개별 정체성 모르면 러시아 사람이고 개별 정체성 모르면 미국 사람입니다. 정체성 이름은 중국인이고 한족인데 굳이 55개 소수민족이란 말을 쓰는 저런 위선과 저런 허구와 저런 권력의 노예적인 사고방식이 당인들한테 학자들한테 꽉 박혀 있는 한 우리 동족 상정의 문제를 분단이라고 무마시키는 말 비슷하게 우리는 동족 상정까지 한 사람입니다. 2차 대전의 끔찍한 그 끝에 단 5년 사이에 2차 대전을 위한 무기 없애주려고 그러더니 베트남 전쟁을 또 합니다. 거기 또 우리가 가서 몹쓸 짓을 다 우리 청년들이 합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한 그 몹쓸 짓을 우리의 통합처럼 정신으로 전체 민중과 전체 국민과 국가가 사과하지 않는 한 우리의 동족 상쟁도 아무 의미 없고 정신대의 이 비참함조차도 호소할 힘을 잃습니다. 이런 계기에 우리가 저지른 모든 역사적인 오류를 모두한테 정말 심심으로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민중이 되고 민족이 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재밌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쓸 수 있는 여성 작가분들이 나오길 바라서 제가 큰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동학이 정말 모르다가 박명수 선생 굉장히 학자적인 노력을 시작한 것이 지금 일반화돼 가는 시작해서 작품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록이 궁금하시면요. 쓴맛이 사는 맛이나 풍우나 풍우나 태연국 죄송합니다. 또 책을 읽어보시면 더 다양한 선생님의 어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신명숙 선생님이신데요. 네,
동아일보 출판국 기자로 10여 년간 활동하셨고 여성 문제를 다룬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는 책을 출간한 후에 페미니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에 대한 비판이나 다양한 여성 문제에 대한 칼럼을 쓰시고 방송도 하셨습니다. 서구 여신 담론과 관음 여신의 대안 가능성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문화미래 IF의 이사로 계십니다. 네, 김신영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모임에 와서 축사를 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랑해도 된다고 아까 그러셔서, 근데 여러분이 저를 축사하는 사람으로 모신 것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고은광순 선배가 이 책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처음 말한 게 아마 3년 전쯤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고은 선배가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낌은 50%는 실패할 거다. 되겠는가? 13명의 아마추어 작가들이 그것이 가능한가? 그랬었죠. 그때 저한테도 좀 조인하라고 말씀하셨던데 안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면 또 망신스러우니까.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여기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놀랍고 그리고 고은 선배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동학을 만나면서 정말 도통한 부인이 됐구나. 이건 도통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 정말로 해월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통한 부인들에서 오셨다. 그리고 이제 도가 통했다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뭐가 도가 통한 상황인지를 절대로 몰랐어요. 어떤 게 도가 통한 건가? 구루처럼 행동하는 거 외에는 몰랐는데 지금 최 선생님 와서 절하시는 거 같이 맞절하는 장면을 보고 이게 도통한 장면이구나. 도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 제가 지금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축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고은 선배랑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터넷 서칭을 했어요. 했더니 고은 선배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운동들, 호주 재패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운동 하셨잖아요. 평화 운동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동학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100%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여신 공부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한 10년 전쯤에 고은 선배가 이제 동학으로 돌기보다 아마 약간 먼저일 겁니다. 약간 먼저 여신 운동이라고 해야 되죠. 여신, 여성적 영성 쪽으로 이제 그것이 제 존재로 들어와서 제 피 속에서 막 끓으면서 저도 이제 그때 느낀 것이 지금까지의 내 삶이 이 여신 운동, 여신으로 수렴이 되는구나. 내 모든 인생이 이것으로 여기를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굽이굽이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깨달았는데 고은 선배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제가 여기 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신 얘기를 하는 건 동학 그리고 여신으로 오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동학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정말 환호작약하고 놀라고 이런 경험들 너무 많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도 지금 사실 10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신 전통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다 가버렸는가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놀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라의 여신 전통이 저를 굉장히 지금 끌고 있는 주제고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것들을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왜냐하면 근데 그 여신 운동의 이제 그쭉 흐름을 한국 여신 전통의 흐름을 신라가에서 여러분 신라에 3명의 여왕이 있었다는 거 왜 있었겠습니까? 우리 사실 그게 수수께끼라고만 생각했지 그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탐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남자가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 남성 중심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신라의 여신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신라의 전대미문에 그 전무후무한 3명의 여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의 여신 전통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신성한 여성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여성은 이제 요즘 영어로 말하는데 디바인 페미닌입니다. 디바인 페미닌.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떠오르는 아주 핫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화 아바타라든지 소설 다빈치 코드라든지 이렇게 대중문화에서 엄청나게 메가 히트를 한 것들의 배경에 현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디바인 페미닌, 신성한 여성. 그것이 현대에 왜 나오겠습니까? 신성성을 너무 남성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신성한 여성에게 이제 지금 관심이 가 있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핫한 주제다. 그리고 이 주제는 앞으로 계속 또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신라가 그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3명의 여성이 탄생을 했다. 지금 제가 이제 그것을 계속 발견해내고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을 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쭉 흐름을 가다 보니까 그것이 동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학으로. 그래서 동학이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경주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치원, 최혜월, 제가 이제 그 성의 보는 잘 모르겠는데 최치원이 아니라 수은 선생하고 혜월 선생의 최씨인데 최치원, 최씨 같은 최씨인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미 동학의 핵심 사상, 우리 민족의 뿌리에 둔 핵심 사상의 풍류도라는 것은 학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류도가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성적 영성에 바탕을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강의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제가 여러분에게 저거를 던지고 싶어서 네. 지금 얘기를 하는 1분 겁니다. 안에 정리해 주시죠. 예, 1분 안에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동학의 뿌리가 절대로 그때가 20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라의 그 여신 전통, 신성한 여신 전통, 선덕여왕에서부터 더 이전으로부터 선사 시대의 그 여신 전통. 여러분 그 경주에 가면은 그 여성 암각화들, 여신을 표시한 암각화들, 선사 시대 때부터 모셔온 여신의 신성한 전통 이런 건데, 제가 지금 여신 남신 가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여신은 어머니 여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여성 남성으로 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신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포용적인 의미에서 제가 여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신에서 시작을 해서 동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동학이 얼마나 중요한 운동이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가. 그리고 동학의 미래성, 현대성, 근대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동학에서 시작한 여러분들은 뿌리로 더 들어가야 된다. 더 뿌리로 들어가서 정말로 이 동학의 여신 영성이 여성의 영성이라는 걸 혜월 선생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니까 일남 구녀를 말씀을 하셨고, 동학의 운동은 근본은 여성들에게 있다. 부인들이 도통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짜는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혜월 선생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동학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매력을 느끼면서도 더 깊이 못 들어갔던 것이 일반 하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시천주 할 때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 느낄 때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남성으로 이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더구나 천주 이렇게 되니까 천주교의 천주하고 막 이것이 막 혼동이 되면서 이 천주님, 동학에서 말하는 천주님은 전혀 그 천주님과 다른 천주거든요. 전혀 다른 천주고 여성적 천주입니다. 혜월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명살림이고 모심이고, 저 위에서 이렇게 초월적으로 이 지배하는 기독교의 천주가 아닌데 자꾸 이제 동학에서 천주님, 하늘님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자꾸 남성적 신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네, 1분이 다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해 내실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마침 책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이제부터 순례도 하시고요. 네. 동학 순례 지역별로 네. 동학 여성 부인 순례도, 부인이란 말도 순례도 하시고 앞으로 계속 동학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도통한 여성들을 만나서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사와 함께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깨알같이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있게 한 1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2011년에 정수철 평전을 쓰셔서 고은강수 언니에게 전해주셨고요. 현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으로 국정화 저지에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충북의 많은 사람들은 얼른 충북으로 돌아오셔서 축복이나 담쟁이 같은 주옥 같은 시들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님이십니다. 도종환입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이 운명처럼 올 때가 있죠. 또 한 사건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올 때가 있습니다. 동학도 그렇죠. 가보농민전쟁, 3.1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와서 역사를 이루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철이라는 인물이 제게는 운명처럼 왔습니다. 정순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해월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최윤이라고 하는 해월의 딸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정순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보농민전쟁이나 동학 이야기할 때 정봉준 또 해월 최시영 선생님 그들이 살았던 역사, 그들이 썼던 역사 그리고 그들이 죽어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까지 알면 동학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1894년에 이 남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대도소가 있던 청산에서 살아남은 여자들, 가족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는 누구도 잘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청산 관아에 잡혀있던 해월과 이 가족들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통인과 결혼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최윤 해월 선생님의 딸 거기서 태어난 정순철 그리고 그 정순철을 손병희 선생한테 어린 정순철을 올려보내고 그리고 가해동집에서 방정환과 함께 성장하고 방정환은 손병희 선생의 셋째 사위이죠. 그리고 일본에 방정환 선생이 유학 가고 뒤따라서 바로 정순철 선생이 유학하고 거기서 같이 하숙하던 윤구경을 방정환 선생에게 소개하고 이들이 모여서 색동회를 만들고 이 나라의 어린이 운동을 시작하고 어린이날, 어린이란 이름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을 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도 해월 선생님의 가르침이시죠.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을 때리는 것이라는 것은 그 어린이 안에 하느님이 모셔져 있는 거죠. 여성의 안에 하느님이 모셔져 있는 거죠. 방금 이렇게 최양국 선생님과 이 소설가들이 맞절을 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봤지만 서로의 가슴에 모셔져 있는 하느님께 서로 이렇게 경배하는 거죠. 경인하는 거죠. 경인할 줄 알고 경물할 줄 알면 어찌 경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셔져 있는 하느님께 서로 공경하고 절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 하느님과 늘 대화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저 방아찌러 가요. 오늘 서말 서대를 찧었어요. 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이렇게 늘 대화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천곡 대화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늘 감사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셔져 있는 하느님을 잘 돌봐드리고 시천주도 중요하지만 양천주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알게 하고 위원님 네, 1분 남았죠?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런 운명처럼 한 사람이 오는 거 한 사건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을 살면서 경험하죠. 제가 처음 발령받아서 고등학교 선생을 시작한 곳이 청산인데 거기에 이 고은광 선생님이 청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정순철을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알게 되고 이런 운명이 13분을 소설가로 만들게 되고 이런 운명들이 모여서 후천개벽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아마 새로운 운명들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명들이
아름답기를 바라고 그 운명들이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여성의 눈으로 보는 동학농민이 운명 소설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맹수 교수님 축사를 들을 텐데요. 이분은 2년 전에 저희가 처음 일주일 동안 공부할 때 30년 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저희에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경주 용담정에서 오셨을 때 학내 민주화 문제로 삭발을 하고 오셨었어요. 정말 볼품이 없는 교수님이셨는데 동학농민군의 태로인 나주곡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열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강의하다 우는 남자 처음 봤고요. 그 뒤로 교수님이 제안하시면 군말 없이 하게 되는 팬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축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시게 돼서 보은치혜를 18년째 준비하고 진행한 아시반 박달한 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맹수 선생님께서 모이셔서 제가 대신 박맹수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을 영상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 말씀. 오늘 이 뜻깊은 자리는 지난 몇 년간에 걸친 각고인 노력 끝에 13권의 여성 동학 다큐 소설을 멋지게 완성해내는 동학 언니들 덕분에 마련되었습니다. 동학 언니들 여러분, 그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오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말씀과 함께 저는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일구기 위해 봉기했다가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군과 수구 세력에 의해 희생당하신 수많은 동학도인 및 동학농민군 영령들 덕분에 오늘의 이 출판 기념회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 모이신 모든 동사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동학농민군 영령들이시여, 이제는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잠드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는 동학농민군이 지난 세기에 꿈꾸었던 개벽의 꿈을 바르게 개상하는 일이야말로 복합 다중의 대위기에 처한 오늘의 한국사회와 전 세계 인류의 앞길에 한 가닥 희망의 등불을 켜는 일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동학 언니들이 펴낸 13권의 여성 동학 다큐 소설은 새로운 세기의 개벽의 꿈을 향한 하나의 작은 출발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이 제 결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생명이 자신에게 갈마있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하는 대동의 세상, 유토피아, 건설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바로 오늘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동학 언니들의 건승과 큰 활약을 기대하며 축하의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5일 동학농민군의 개벽의 꿈을 찾아 오늘도 걷고 있는 동학쟁이 박맹수 모십. 고맙습니다. 네, 아시반 박달한 수고하셨습니다. 언니들 다시 앉으셔야 되는데요. 네, 다시 앉아주시고요. 축사 순서에는 없었습니다만 천도교 최고 어른이신 박남수 교령님께서 오셨어요. 짧고 따뜻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동학 다큐 여성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그래서 부끄럽게도 저 뒷자리에 슬그머니 앉았다가 가려고 왔다가 들켰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훌륭한 소설을 쓰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천도교회 지금 책임자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여러 곳에 출판기념회를 가봤습니다만은 오늘 출판기념회는 하나의 사건이 난 것 같습니다. 한 분의 작가를 모시고 훌륭한 책을 만들어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저는 출판기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3분의 그것도 여성들로만 이런 어떤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사건이 하나의 단순하게 사건으로 끝날 것인가? 저는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라고 봐집니다. 바로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21주년이 일어난 해입니다. 작년이 동학혁명이 일어난 두갑자의 해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춰서 이렇게 여성 작가들이 동학을 이야기하는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동학혁명의 동기라고 봐집니다. 120년 전에는 죽창을 들고 혁명을 했다면은 오늘의 혁명은 여성들이 일남군여 아까 김현숙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 축살러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일남군여의 원칙에서 이제 일남은 죽고 군여가 사는 새로운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동이란 우리가 서의 반대가 동이 아니라 동은 봄이요 동은 생명입니다. 바로 121년 전에 동학농민혁명은 근대화의 시작, 백성이 곧 나라의 주인의 시작을 선포한 그러한 혁명이었다면은, 그래서 동학이었다면은 오늘 13분의 작가가 쓰신 동학 다큐는 바로 이제부터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는, 동학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선언으로 저는 여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일에 지금 시작을 박차를 가하고 거의 구부능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완성되면은 아마 여성 작가 여러분들이 이제 쉬지 않고 적어도 동학의 역사를 계속 쓰셔야 될 그런 일도 제가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고, 그 다음에 3.1운동이 동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4년 뒤는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것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북한 문제를 쓰신 박석한 선생님이죠. 사실은 지금 바로 어저께 개성에서 해주 동학 접주, 인구 접주 순례지를 순례하기 위한 남북 간의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북측에도 남북의 통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희망도 동학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된다면은 어느 것도 해결 못할 정치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봐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실 천도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면은 철이 안 들었다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축하 말씀드리고, 오늘 분명하게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여성 작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갔더니 중국의 14억의 인구를 앞으로 어떻게 교화시킬 것인가 하는 얘기를 저는 그쪽 국무성 종교사무국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소설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사람이 다시 하늘 된다는 진리가 여러분들한테서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글을 쓰는 작가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라는 얘기를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작가들한테는 한 번도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평을 듣는 시간입니다. 유시춘 선생님을 모시겠는데요. 이분은 제게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인디언 시를 알게 해준 분입니다. 내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나는 거기 없습니다. 나는 불어대는 천개의 바람입니다. 하는 이 시는 친구를 잃은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해 줬었습니다. 사심 있는 감사를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126명의 작가와 함께
세월호 희생자 261명의 약전 발간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유시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한테 서평을 하라 그래서 보내온 책이 11권이었는데요.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중에 사실 고은광순이 쓴 저희 절친 고은광순이 쓴 것은 밤새워서 정독을 했고요. 나머지 거는 이제 슬슬 읽고 나중에 다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한 입장에서 이 책을 보고 좀 감격스러웠던 것은요. 1917년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근대 소설 형식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소설은 집단 창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춘향전, 원 이름은 완판본 연려춘향 수절가인데 이 춘향전은 집단 창작인 것이 분명한 것이요. 그 이본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처럼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씩 다른 이본이 70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춘향전이 어떤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조 중기의 서울 차별과 남녀 차별, 양반 상놈의 차별이 너무나 지금의 이 부의 양극화 현상처럼 극심한 데서 저는 어떤 지식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식인이 양반과 상놈의 차별 타파라는 무거운 주제를 남녀의 사랑에다 담아서 원전을 만들어 놓고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미난 사랑 이야기를 변사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지역에서 이렇게 막 자기가 조금씩 보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70여 가지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춘향과 이도령으로 나오는 완판본 연려춘향 수절가예요. 그렇게 그 당시의 소설이라는 것은 많은 민중의 꿈과 희망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조금씩 다르게 지역마다 이야기로 구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설 형식이 알려진 것은 이광수가 쓴 근대소설 무정이 처음입니다. 자, 그런 집단 창작의 형식들이 소설의 요체였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집단 창작의 형식을 저는 대단히 소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동학 이야기를 여성들만이 집체를 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집단 창작의 형식도 그러려니와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조선조 말 제국의 먹이가 되어서 식민지로 전락을 한 그 즈음에 양반 문학의 얼개를 과감하게 부수려 깨트린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설시조, 그러니까 고려 때 발원해서 500~600년간 내려온 3434, 3434, 3543으로 되는 이 정형시조의 틀을 과감하게 깨트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리고 분명히 양반은 아닌 그 내용으로 볼 때 그런 그 평민 여성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채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사설시조의 효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집단 창작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소설의 원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동학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일찍 깬 여성들이 이렇게 써냈다는 게 저는 매우 귀중한 의미이고 아까 말씀하신 교령님 말씀처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굉장히 제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뭐 동학 얘기는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영담정 바로 아래가 고향입니다. 경주여중을 졸업할 때까지, 경주에서 태어나서 경주여중을 졸업할 때까지 경주 반경 2km를 벗어나지 못한 촌 여성입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동학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가 IMF를 겪은 직후에 아셈 회의에 가서 서구에서 온 분들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 있으되 군부 독재나 민간 독재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 여러 정상들이 서구의 그 수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너희 서구는 동양에 대해서 너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지 마라. 우리는
5,000년 동안 살아온 문화와 전통과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하고는 좀 멀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마트리 같은 사람들은 IMF를 다국적 기업 뭐 이건 뭐 깊어집니다만 하여튼 그 전 세계를 휘두르는 그 모험적 자본의 농간으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무능한 것은 덮어두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특히 동양 맹자 공자 사상이 전부 민주주의 사상이고 한국에는 동학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인내천. 이게 바로 제가 그때 느끼기로는 우리 헌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학 정신의 가장 위대한 발로야말로 우리 헌법 1조라고 봅니다. 동학 정신이 뭡니까? 아까 다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존귀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헌법 1조야말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1조야말로 저는 동학 정신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 세월이 가면서 현현되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학문이나 이런 것보다 소설 형식, 뮤지컬이라든가 이렇게 친민중적인 형태로 다가들어서 이 동학의 정신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저에게 있고요. 특히 제가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제가 2007년도에 6월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에 6월 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위원회를 가면서 제가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그 책임과 함께 제가 했던 일 중에 평생에 가장 잘한 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민주화의 기록이 없습니다. 메모 한 장 가지고 있다가 징역 살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 소각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참여정부 말기였기 때문에 메세나를 통해서 많은 펀드레이징을 해서 책을 5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각 지역과 중앙에 모든 분야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80년 5.18의 무참한 패배와 함께 그 뒤에 7년 후의 6월 항쟁의 승리를 향해서 비등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지역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맺혀서요. 전국의 도서관이 한 2,800개가 됩니다. 2,800개 그 전집들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기록이란 점에서는 뭐 겨우 낙제점을 면한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가 얘기한 기억투쟁이란 말은 이제 보편화되는 개념이 되었는데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역사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은 빠르게 잊혀져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러지 않고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투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국유사에서 향가 14수, 9년전에서 11수가 전해서 겨우 우리가 지금 그 수많은 노래 중에 25수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록했겠지요. 전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언젠가는 망각에 묻혀버립니다. 기록이 되면 역사가 됩니다. 동학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몇몇 작가들이 동학 농민혁명을 쓰시고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을 이해하고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요. 저는 역사란 물론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역사는 형식적으로는 기록하는 자에서 손에서 탄생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이렇게 기록해 주신 여러분께 저도 감사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그 공기가 좀 쌀쌀한가요? 추운가요? 괜찮은가요? 네, 괜찮은가요? 잔칫날 떡이 빠지면 안 되겠죠. 네, 떡절단식을 하겠습니다. 떡절단은 박기수 대표님 진행해 주시겠죠. 네, 박기수 대표님 엄청 진지하신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의 대표님이신데요.
동학 다큐 소설이 120년간의 시간을 뚫고 전해오는 역사의 목소리에 우리가 순수하게 대답한 결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출판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13권을 받아주신 업어드리고 싶은 대표님이십니다. 예, 저는 뭐 좋은 작품으로 저도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순서는 축하 떡 절단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앞으로 모시면 좋겠지만 이 여성 작가들만으로 이 자리가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우선 작가님들이 가운데 서시고요. 우리 축사를 해주신 분 그리고 우리 최영국 선생님 그리고 서평을 해주신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령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까 여러 번 얘기 나왔던 정순철 선생님의 아드님이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떡을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교령님이 그 동학의 동자 얘기가 나왔을 때 어거지가 아니고 저 맹자 이루장 하에 동이라는 것은 본래라는 뜻이 있다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선은 서쪽이 아니고 동은 동쪽이 아닙니다. 선은 새롭다는 것이고 동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동학에 관한 오해가 축소하려고 자꾸 동이 동쪽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본래란 뜻이 맹자 때 이미 있습니다. 본래의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배움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실천입니다. 서학은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모든 새로운 것을 다 동학은 받아들임에 두저가 없습니다. 정말 새로운 일이 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기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 작품의 13권의 표지를 디자인해 주신 분이 같이 계십니다. 권도경 우리 디자인 작가님 앞으로. 작가님들 우선 앞을 봐주십시오. 앞을 봐주십시오. 우선 사진 촬영 좀 하고요. 예, 떡 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자, 사진 촬영 시간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10초. (5초) 예, 이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구령하겠습니다. 자, 떡 절단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태프들은 얼른 썰어서 저희 좀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언니들은 다시 앉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언니들은 꽃입니다. 다시 올라가 주시고요. 13권의 책을 관통하는 아름다운 사상을 담은 21자 주문이 있습니다. 공연 듣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제 정말 즐거운 공연 시간인데 아쉽니다. 동학을 시작하신 수훈 최재호 선생께서 만드신 건데요. 그걸 소리로 들려주실 분을 모셔서 축하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류문화사랑방의 지성철 선생님께서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작가분님들하고 인연은 강원도 작년에 동학 현장 답사 때 인연이 됐었고요. 그때 고려 소리를 바탕으로 한 주문 21자를 같이 부르다가 그게 인연이 됐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또 이따 같이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 소리를 바탕으로 한 동학 21자 주문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부천 개벽 옹하
우리 금지원 위대가 신천주 조화조 영세불망 만사지 시호대로다 개표 대통풍유인 구국안민도 동아 박수합니다. 하나 둘 지 가슴에 항상 새겨요. 때가 왔어요. 때가 조심하며 함께 나눠요. 인내서 자 가사 있죠? 가사로 한다. 내 안에 하나 둘 셋 넷. 내 안에 하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당신께도 있지. 하나 둘 셋 넷. 가슴에 항상 새겨요. 하나 둘 셋 넷. 때가 왔어요. 개편 손에 손 잡고 함께 나눠요. 인내천 자 박수 더 힘차게. 개요 나라 후치한 개명 동아 개요 일어나 한결에 부천대벽 소리야 개요 한결에 부천대벽 소리야 부천개벽 소리야 부천개벽 소리야 부천개벽 소리야 여러분 미칩니다. 부천 개묘 코리아 깨어나라 한경대 부천 개묘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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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풍류문화사랑방의 지성철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저기 이렇게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쪽 보고 찍을게요.
작가님들 기준으로 오른쪽을 봐주세요. 오른쪽 사진들. 이쪽이요. 여기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왼쪽 부분을 조금만 봐주세요. 자, 왼쪽 부분을 자, 이제 저희들 다 같이 나와서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작가님들이랑 같이. 전부 가족들 전부 앞으로 나오세요. 작가님들 앞으로 내려와주세요. 작가님들 모두 앞으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객석에 계시는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서 같이 사진 찍어. 사진을 찍었는데 빠진 분이 있으면 지방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전부 빨리 나오세요. 저 이제 가족분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자리를 조금만 비켜주시면 뒤에서 저희 기록 사진 좀 찍겠습니다. 가운데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 전부 안으로 들어와서 서주십시오. 우리 출판사 직원들도 전부 다. 저 이제 가운데 큰 카메라만 봐주십시오. 여기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아니 저희는 미리 펀드에 참가해가지고요. 이따가 시간이 일로 와. 원래 촬영할 때 사진찍어요. 박수연이요. 박수연.